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희범님, 인생시차님, 좋은날만님, 구루미님, 러시어킴님, 미라클메이커님, 코몽TV님, HJ님, 다오님, 김순희님, 규현님, 이성희님, 국민체조님, 극티 트레이더님,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방송은 이제 한국경제랑 저 개인 유튜브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소피아 김님, 맙소사님, 행복이님, 아나 퓨마님 반갑습니다. X5B님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데 이제 벌써 한 3조 가까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5월 시작하자마자 이틀 동안 7조를 샀는데 지금 4일 동안 거의 20조를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았거든요. 이거를 개인이 다 대부분 좀 흡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은 사실 별 관여를 안 하는데 개인들의 매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전자닉스 이쪽에 많이 몰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20조가 되는 금액 보통 금액은 아닌데 우리가 예전에는 한 해 통산 누적으로 한 20조씩 사고 팔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4거래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 사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서로 간에 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뭐 영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례로 뭐 반도체 업황이 좋고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주가라는 게 이제 너무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필반인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요만큼만 빠져도 또 화들짝 막 움직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추세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심지어 11선 여기 있고 21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언제든 쉬어갈 수는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격을 줄인다고 하는 건데 이걸 언제 뭘 계기로 쉴 것이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트리거고 어떤 트리거로 이격을 줄이게 될 것이냐 이걸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는 놈이 계속 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좀 만연한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이 좀 연속성을 가지려면 어제 제가 이제 그 사적으로 이제 반도체 씨랑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담으로 식사를 하면서 야 이거 이 속도로 가면 이거 시장 생각보다 빨리 꺾이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시장도 많이 오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나친 거는 뭐 모자르는 것만 못하다고도 하잖아요. 여튼 지금 전자닉스 현상이 사실 뭐 여러 시황들 뭐가 있고 여러 시황 측면에서 가장 핵심이고 그로 인한 여러 파생된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에 있는 거라 뭐그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근데 그게 어떤 트리거로 좀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이건 거죠. 그거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수급으로 땡겨놔서. 근데 이제 오늘도 결국은 외국인들은 또 파는 포지션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특이한 건 코리어 외국인들이 계속 최근에 팔고 있었는데 사실 어제 막판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막판에 이게 이제 기관하고 수합 형태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막판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거의 동시효과에 최근에 외국인들은 콜을 계속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식을 판과 동시에. 근데 어제
330억 수준의 매수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번 주가 옵션 만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전자닉스로만 움직일 수 있는 지수가 돼버렸고,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지금 상승세도 어마무시하고 하다 보니 얘네들도 방향을 섣불리 예단하기가 지금 쉬운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딴 걸 다 떠나서 그냥 반도체 좋으면 올라가는 시장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해지를 콜매수를 대량으로 걸어가지고 일단은 포지션 좀 하방을 좀 구축하려고 했다가 약간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선 느낌이에요. 물론 품매수가 좀 있기는 한데, 품매수는 여러 다른 이유 뭐 혹은 그 해지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로 들어오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품매수 조금 하방 세팅이 약간은 더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것보다는 콜매도가 청산된 게 얘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느낌이다,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또 내려오네. 지수를, 코스닥 내려오는데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화면 좀 켜놓고, 지금 10시 시작하자마자 또 장 빠진다. 10시 시작하자마자. 자, 오늘 한번 시장 보면, 뭐 반도체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제 반도체 보면요,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이쪽, 어제 아마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세미파이브도 돌리나 보다, 세미파이브. 5%까지 오늘 빠졌었는데, 이 자리까지 줬었네. 급격하게 돌리네, 세미파이브. 자, 제가 제주반도체가 원탑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제주반도체가 원탑이다. 뭐에서? 온디바이스 쪽에서. 게다가 지금 얘 움직임 봐서는 얘 아직 실적 안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를 찍을 것 같은데, 지금 11선을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11선이 깨지는 듯 하다가 여기 11선이 이제 장중에 깨지는 듯 하다가 종가에 올려놨죠. 그쵸? 그리고 계속 타고 가고 있거든요, 11선을. 11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어서 이건 지금 한 방이 뭔가 남은 듯한 느낌? 오늘도 아까 장중에 6%까지도 땡기더라고요. 거의 6만원 선까지 59,500원 갔는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들고 계신 분들 액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비두십시오. 내비두시고 만약에 실적 때문에 실적이 실제 잘 나와서 주가가 점프업이 되면 그때 이익 실현하는 게 전 제일 좋아 보여요. 뭐 아니면 그냥 쭉 들고 가실 분들은 한 7만원대까지도 저는 보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주반도체는 그 온디바이스 AI 그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는 탑픽으로 보셔야 되는 주식이고, 그리고 보면 나머지가 오늘 사실 조금 빠져요. 나머지 보면 전반적으로는 조금 가온집스, 뭐 오픈했지 다 좀 조정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조정받을 때가 또 기회가 될 거고요. 다 꽤 괜찮은 자리까지 오늘 밀었었네, 장중에. 칩셋 미디어 같은 거는 워낙 바닥 주식이고, 그쵸?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가 오늘 그냥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6%대 상승이 나오고 하면서 반도체가 오늘도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하기 되게 쉬웠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그냥 반도체는 오늘은 조금 타 섹터보다는 주목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소부장들 웬만한 것들은 오늘 좀 하락을 합니다. 기판에서 코리아 서킷 정도, 그다음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강세고, VM
VM, LB세미콘 몇 개 없어요. 강세인 게 TSE, EST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반도체도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듯이 이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주인공인 느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한번 볼게요. 바이오가 반등 시도를 해요. 오늘 반등 시도를 하는데 바이오는 지금 대장주가 하나가 있죠. 그게 티슈진, 코롱 티슈진 신고가입니다. 시가총액도 거의 한 5위권에 있을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지금 신고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를 대장주로 봐줘야 돼요. 얘를 대장주로 봐줘야 되는데, 일단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 신고가 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소위 이제 바닥에서 모조리로 수급이 싹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바이오는. 아직은 그런 모습 조금 아쉬워요, 아직도. 여기 보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좋거든요. 이게 두 공통점은 둘 다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왔던 종목인데, 그 외에 보면 리가켄 바이오 괜찮고요. 이런 거는 괜찮다는 표현을 쓰는 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데서 반등을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빠져있는 자리에서 아직은 좀 그냥 꿈틀꿈틀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그 과정도 이렇게 반등도 나오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걸 텐데 아직까지는 글쎄 이거보다 더 강해야 돼요. 한번 올라오는 파동이 힘이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해야 되는데 뭐 지금도 올라온다고 여러분들은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더 세야 돼. 두 자릿수 상승률이 한 최소한 3, 4개의 종목에서 나오고 전반적으로 좀 새빨개야죠. 지금 코스닥이 마이너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밀었네. 2차전지 오늘 안 좋습니다. 2차전지가 오늘 인덱스 보고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개별 보고서도 개별 보고서인데 제가 그 산업 보고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아마 고영이나 이런 종목도 3빌리언 이런 것도 예전에 산업 보고서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2차전지 오늘 산업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조금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LS증권에서 원래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비중 축소, 한 섹터에 대해서 비중 축소 보고서가 잘 안 나와요, 원래는. 근데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의 말을 빌자면 아닌 걸 아니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기술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근데 내용을 저도 읽어봤는데 내용 보면 전반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하고 거의 흡사한데, 제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번 주에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상회담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굳이 2차 전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얘기도 했어요. 4월까지만 일단 보고 4월까지만 보고 5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 요거 끝나고 다시 보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뭐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요. 혹시 기억하시면 2번 한번 쳐보시고, 지금 저는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이 섹터 자체는. 자, 2차 전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포함 시장에서 기대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 ESS 아닌가요? ES, 그쵸. ESS를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근데 원래는 EV죠. 전기차. 그리고 뭐 로봇도 있다고 하죠. 전고체. 이렇게. 근데요, EV는 이게 중국하고의 경쟁이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결국 ESS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저번에 미중 정상회담 할 때도 이게 주요 안건이었던.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를 풀어줄 것이냐,
2차 전지의 일부를 풀어줄 것이냐, 뭐 아니면 다른 걸 풀어줄 것이냐. 인데 저번에 ESS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굳이 게다가 얘네가 4월달에 좀 올랐어요. 2차 전지가 아시다시피 굳이 지금 이걸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조금 부담은 된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 끝나고 봐도 전 무난하다고 보고 그 보고서에서는 ESS 시장에 대한 우려가 이제 좀 기술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봤을 때는 2차전지는 아무튼 좀 이벤트 끝나고 봐야 되는데 이미 차트가 조금씩 야 근데 장 많이 빠진다. 잠깐만요. 시장이 지금 쑥 밀린 것 같은데 코스닥도 많이 밀리죠. 야 내가 10시부터 시작하자마자 왜 그러냐. 제가 시작하자마자 급락하네요. 시장 일단 급락하는데 봅시다. 전자도 마이너스로 돌았고 2차전지고는 안 좋고 시장이 또 쭉 빼니까 아침에 그 강했던 오전장에 강했던 피지컬 쪽도 조금 내려오고 갑자기 지금 훅 밀렸거든요. 근데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쑥 올라온 게 아니라 전자닉스 의존도가 너무 셌기 때문에 얘 의존도가 너무 세거든요. 그러면 얘 변동에 따라 시장은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다. 지수가 변동이 커질 수가 있어요. 너무 조정 없이 올라가지고 나선 영향도 뭐 그런 것도 이게 제가 방송하면 꼭 이렇게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갑자기 훅 밀려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잠깐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26%인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2.4%니까 이거 두 개만 해도 28%가 넘어요. 28%. 게다가 하이닉스가 21%에 SK 스퀘어도 2%잖아요. 23%. 합하면 51%예요. 그러니까 전자닉스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게 코스피 지수인 건지 전자닉스 지수인 건지 모를 정도거든요. 전자닉스가 그냥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압도적입니다. 아무튼 그로 인한 변동성은 좀 생길 수가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밀어버렸어요 지금 코스닥도. 코스닥은 오늘 2차전지가 좀 안 좋아요. 특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일단 코스닥은 시총 1, 2위니까요. 그리고 야 로봇도 많이 밀렸는데 아까 이거 신고가였던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다 밀었네. 종목들이 올라가던 것도 밀고 떨어지는 건 더 떨어지고 하면서 조금 밀린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려워. 로보티즈도 많이 미는구나. 로봇주 다 영향 받고 있네 지금 같이. SPG도 웅전했고 자동차 자동차도 많이 내려왔네. 그나마 화신 DIC 2차원치 많이 빠지고. 자 시장이 조금 부담스럽게 흘러갑니다. 지금 강했던 것들 다 내려오고 약했던 거 더 밀고.
근데요, 지금 뭐 밀면 산다 뭐 이러시는데, 이게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밀어도 계속 사는 시장이었잖아요. 밀어도 계속 사는 시장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조정,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너무 한두 종목에 의존해서 지수를 올려놓은 거라, 지수 뻥튀기가 조금 심하거든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야, 이 와중에도 근데 제주반도체는 그래도 플러스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는 메커니즘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일 거예요. 이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사야지? 막 이런 수급들이 있을 거라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자닉스잖아요.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면 어차피 올라갈 텐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근데 이게 이틀, 3일 정도만 지나버리면, 이틀, 3일 정도 만약에 지나버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량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기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확실히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외국인들이 5월달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 20조를 팔았어요. 4일 동안. 풋도 계속 사실 사고 있었고, 그나마 콜 매도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또 매도가 많네. 어제 잠깐 한번 돌린 것 같거든요. 쫄아가지고. 근데 또 오늘 매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스탠스는 지금 과하다라는 쪽으로 스탠스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이게 좀 다른 쪽으로 순환이 되면 조정을 되게 심플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뭔가 좀 툭탁거리는 것 같아요. 2차전지도 안 좋고, 로봇 오늘 좋다가 밀리고, 반도체 소부장 오늘 별로거든요. 소부장도 별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 나오고, 자동차도 오늘 고점에서 밀렸거든요. 지금 조금 난해합니다. 어제도 좀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신용은요, 여러분들 뭐 신용은 적어요, 여러분. 그 신용 물량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이게 잘 몰라서 뭐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신용 구조에 대해서 지금 신용이요, 지수 올라온 폭 대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신용이 그렇게 부담된다고 느끼실 만한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증권사 뭐 지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물어봐도 신용 반대매 물량 거의 없대요. 저번에 조정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올라온 시가총액 대비해서 물론 전자닉스에 편중이 되긴 했는데, 그거 대비해서 신용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용을 걱정한다? 뭐 빠지면 신용이야.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신용 걱정할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제가 저번에 했지만, 유동성장에서 신용이나 뭐 이런 공매도 같은 수급적인 이슈를 전체 지수에 들이미는 건, 사실 유동성장은 그런 것들 뭉개고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그거는 별로. 네. 그건 신용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시가총액 대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흔들릴 거라고 예상을 했냐고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저는 전혀.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예측 불허이기는 해요. 저는 사실 제 예상대로라면 이미 지난주부터 전자닉스는 조금씩 쉬면서 연착륙을 하면서 코스닥이 갔어야 됩니다. 완전 틀렸죠 뭐. 그리고 로봇하고 바이오가 갔어야 돼요. 근데
로봇은 좀 가긴 했는데 바이오가 못 갔죠. 그래서 뭐 제 예상이 맞았던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모습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요. 지금도 참 제가 조심스러운 게 10시 시작하자마자 장을 지금 갑자기 밀어가지고 제가 지금 10시부터 유튜브 이걸 하고 있잖아요. 9시부터 10시까지 분위기는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렇고, 환율이 미칠 거는 또 뭐예요? 한번 볼게요. 많이 오르긴 했네. 잠깐만요. 지금 뭐 나선이나 이쪽에 좀 문제가 있나요? 볼게요. 이걸 열어서 보자. 아, 왜 내가 방송하는데 이러는 거야, 자꾸. 잠깐만요. 지금 해외 쪽 액세스를 열고 있습니다. 전쟁 또 뭐 이슈가 있나? 흥아. 뭐야, 전쟁 쪽 이슈가 있나 본데? 이터닉스도 올라가고. OCI 현대. 뭐 나스닥 선물 100포인트 빠진 게 왜?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원유? 원유도 그냥 그런데 99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원유고요. 뭐 갑자기 뭐 급격하게 뭐 변화가 있나? 아닌 것 같은데요. 기름가? 요거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뭐 급격한 그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도 뭐 보세요. 제가 이거 왜 켰어요? 저 원래 키지도 않아요. 요 해외 쪽 이런 거, 해외 쪽 이런 거 키지도 않는데 빠지니까 왜 빠지지? 야, 코스닥은 더 빠지네. 이거 왜 빠지지 하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율도 괜히 환율이 미쳤는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 잘하셨어요. 환율은 사실 어제도 오르긴 했어요. 최근 계속 올라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바닥에서 지금 1, 2, 3, 4일째 올라왔는데, 올라가고 할 때는 장이 계속 지수가 빠지는 종목이 많아도 지수 숫자 자체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별 얘기 없다가 오늘도 올라갔고, 그냥. 근데 이제 오늘은 지수도 빠지니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유가 움직임도 그렇고. 그냥 장 또 빠지니까 괜히 요거 흥하유형 같은 거,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장 빠지니까 올라온 거죠, 이거. 10시부터. 10시부터. 지금 뭐 원유가 급격하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얘가 그냥 테마주처럼 가버리네. 전쟁 관련주들이. 그 로봇주가 좀 아쉽네. 장을 이렇게 밀면 다 지금 반등하던 것들도 다 되돌아 다 마이너스로 가죠.
지금 코스닥이 2% 넘게 지금 급락이에요. 30포인트 밀렸거든요, 코스닥이. 야씨,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밀리는데. 볼륨을 좀 키우시죠. 이게 사람들마다 볼륨 느끼는 감도가 다 다른 것 같아서 어떤 분은 또 너무 크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절해 놓은 거예요, 마이크는. 에코도 다 빼고 해 놓은 건데. 와, 좀 많이 빠진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네. 근데 이것도 신기하네요. 이게 거래소인데,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시총 상위 중에 그래도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이 더 많이 밀립니다, 지금. 와. 역시 올라간 것도 없는데, 코스닥은. 아, 그냥 뭐 다 똑같죠. 지금 지수가 내려가니까 이제 뭘 보고 지금 뭐 이유가 나온 건 없잖아요. 몰라요. 이유가 나온 건 딱히 없고. 한번 찾아볼까? 아, 이거 하필 방송을 할 때 실시간으로 빠지니까 저도 좀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많이 빠져. 아휴, 어렵다. 혹시 뉴스 좀 많이 밀린다. 근데 이제 거래소는 저는 이렇게 밀리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 지금 너무 터무니없게 지수만 올려놨다고요, 거래소는. 근데 코스닥도 같이 밀리니까 이게 이제 머리 아픈 건데. 삼성전자 이런 거 빠지면 이렇게 되지 뭐. 전자닉스. 야, 근데 현대차도 민다. 이거는 잠깐만요. 아우. 자, 잠깐만요.
야, 이거 뭐 문자 보내는 시스템에 렉이 있네. 근데 코쌍이 더 많이 민다. 아, 참. 야, 이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근데? 너무 많이 밀었네? 좀 많이 심하네요. 예, 저도 지금 종목들 보니까 너무 심한데. 근데 이게 지수가 지금 내려간 폭이 커요. 너무 단기에 지금 10시부터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수직 급락을 했는데, 개인들이 던지는 것 같은데,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개인들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세게 뺀다. 너무 세게 빼. 지금 코스닥 사이드카 걸리기 직전 같은데요. 그쵸. 5% 지수를 5% 빼네. 이게 전쟁 날 때처럼 지금 빼거든요. 일단 미쳤네. 미쳤어. 다 던지는 분위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저분은 대화명이 예수인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실까? 아, 코스닥 너무 심하게 뺀다. 근데 무슨 일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빼는 것 같거든요. 잠깐만. 야씨. 잠깐만요. 자,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유를 찾는 건데 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아 증시 별 반응이 없잖아요. 전쟁 이슈는 아니에요. 전쟁 이슈라면 유가가 난리가 났겠죠? 유가도 별 반응 없어요.
우리나라 전쟁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가서 전쟁 이슈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쵸? 전쟁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뭐 트럼프가 그 최근 들어서는 전쟁 재개에 대한 이야기들 언급이 자꾸 나온다라는 건 있는데, 그게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예. 재개 우려 나오죠. 근데 없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시장의 최근 지수가 비정상적인 거 맞거든요. 거기에 따른 반작용이 뭔가 어떤 수급적으로 한 군데에서 조금 무너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8천을 찍었다는 게 원인이냐고요? 근데 지금 이게 뭐 8천 못 찍었어요. 7,999 찍었습니다. 8천을 못 찍었는데 뭐 사실상 8천을 찍긴 했죠. 거의 795.67. 근데 보면 그 지금 한 30분 쏟아졌잖아요. 30분 쏟아지는 동안 내 모습을 보면, 예, 특히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이 샀네요. 보니까 개인이 팔았어요. 이게 개인이거든요. 이게 외국인이고, 지수 폭락시키면서 외국인은 샀어요. 오히려 그 규모가 꽤 되는데요. 지금 7천억이면 규모가 꽤 되는 겁니다. 이거 코스닥에서 7천억이면 이 속도면 오늘 1조 이상 산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게 오늘 당장은 뭐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수급 전환의 트리거가 좀 돼줬으면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지금 거래소는 조금 너무 터무니없긴 하거든요. 지수가 뭐 8천에서 더 갈 수 있다 못 간다를 떠나서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 물론 그게 다 전자닉스 때문이긴 한데 영향이. AI 초과이익, 그쵸,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랑은 지금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자, 좀 터무니가 없네 갑자기. 하락 종목이 1,500개. 전쟁 났나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전쟁 났나요? 왜 이런 거야. 여튼 그냥 그렇게 보여져요. 그냥 그 뭐죠? 우리나라가 지수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한 지금 어떤 1차적인 반작용이 좀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또 반등 시도를 하는데, 이런, 그래서 건전한 조정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속 올라가다 보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너무 조정 없이 이렇게 쏟아 보면 부작용들이 항상 생기거든요.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모든 이게 종목도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뭐 죄는 없지만 근데 그거 코스닥을 때린 게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네, 개인. 여기도 괴지수가 있어요. 코스닥을 때린 거는 지금 막 미친 듯이 때리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입니다.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때렸어요.
장 빠지네? 전자닉스 꺾이네? 순환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나 들고 있는 속부장 팔고 들고 있는 못 팔고 못 팔고 개인이 코스닥을 팔았죠. 지금 순식간에 팔았거든요. 순식간에 팔았습니다. 근데 약간 이 생각은 드는데 저도 오늘 이제 수급을 끝까지 한번 봐야겠는데 이런 게 한번 이렇게 그 단돌이 치고 또 시장이 정상화되면 그땐 성격이 확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한번 잘 지켜봅시다. 아무튼 지금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너무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이게 왜 하필 내가 유튜브 할 때 이러냐고. 내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러면. 여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뭐 모든 섹터가 야 달바는 뭐야? 와 달바가 거꾸로 10시부터 쐈구나. 이거 뭐야 이거 실적 잘 나왔나 보네. 야 신고가야 씨. 이렇게 올라갈 일인가 근데? 이게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야 달바가 380억 예상했는데 450억 나왔거든요. 70억 더 나왔죠? 한 20%더 나왔어요. 그래서 딱 20%가 올랐나? 근데 아까 장 빠지면서 얘는 거꾸로 올라갔네요. 달바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아까 10시쯤에 실적 나오고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잘 나오긴 했는데 와 얘는 이걸 이런 식으로 반영을 시켜주네. 참 왠지 지금 다 초토화가 됐는데 일단 한번 우수수 빠지면서 어지러질한데 진짜. 근데 LG전자는 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아까 9시부터 10시 사이에 보던 시장과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투매를 한번 싹 맞아가지고 갑자기. 근데 이유는 딱히 없어. 이유 없이 투매가 나왔어. 참. 주가가 아까 제가 보던 주가가 아니라서 좀 당혹스럽네요. 진짜? 바이오 한번 볼까? 바이오가 제일 안 빠지는 거는 같아요 보니까. 워낙 바닥에 있어서 그런가. 티슈지는 대장은 맞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건 보니까 딱 그 지금 저도 너무 지금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다 보니 저도 전혀 정신이 없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어, 왜 빠졌느냐? 왜 빠졌느냐? 지수 갑자기 이유가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혹은 오늘 빠진 게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 돼서 앞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뉘거든요. 나뉘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코스피는 지금 좀 과해요. 코스닥은 전혀 과하지 않아요. 관계 없어요, 사실은. 그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유는 다 아실 텐데. 그게, 이 수급이 뚝딱하고 변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한데, 그 나오기 전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전조 현상이 아닐까? 약간 이런 의심도 들고, 수급이 어쨌든 큰 무빙이 한번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자닉스 의존도가 지금 50%가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비중이 세요. 얘네가 기침만 해도 장은 후들후들 거린다고요. 얘네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 지금 오늘 4%, 아까 6% 빠졌었죠. 그게 많이 빠진 건가요? 난 납득이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아니 올라간 게 있는데 이게 뭐가 많이 빠진 거야. 이게 일간 올라간 건데. 근데 이만큼만 빠져도 시장은 휘청휘청하죠. 전자닉스가 달린 게 일단 이게 마냥 좋은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네만 가는 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이 부작용도 지금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연착륙을 해줘야 돼요. 연착륙을. 근데 지금 이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같이 또 두들겨 맞고, 이유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저런 이제 내부적인 이유 말고는 일본 보합이잖아요. 우리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은 4일째 올라가고 있고요. 나선 그냥 조금 빠지는 게 다고, 유가 조금 오른 게 답니다. 아우 다 지금 아까 그 반도체 종목들도 다 지금도 많이 빠져 있고, 우수수 뺐죠 지금. 심택 마이너스 13까지 밀었습니다. 아이고, 뭐 파워는 혼자 가냐, 이게 뭐냐 너는. 그것도 4만원. 제주 반도체도 빠졌었겠다. 그쵸. 이거 덜 빠졌네, 이런 건 확실히.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뭐 김용범 발언 때문이냐 뭐 이런 쓰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 빠지니까 나오는 해석. 혹시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나오는 게 다인 거지. 뭐 때문에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불분명합니다 지금. 불분명해요.
그냥 이상 지수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좀 세게 온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열받는 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전자닉스로 올려놓아서 전자닉스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 아 근데 다른 거를 올려놓은 건 아니니까 다른 종목들은 영향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신 더 세게 영향 받네? 이거거든요. 이게 보통 언제 이러냐면 그 연착륙이라는 걸 그래서 자꾸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연착륙을 할 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전자닉스 시장에서 이제 뭐 그냥 예입니다. 바이오 시장으로 가던가 자연스럽게 로봇 시장으로 가던가, 이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걸 우리가 연착륙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전형적인 경착륙이죠. 시끌시끌하죠. 아까 어떤 분이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요. 네, 딱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툭탁툭탁 거리고 있는 게 있어요, 확실히. 오늘의 하락을 어떤 하락의 결정적인 트리거라고 얘기하기도 못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왜냐면요,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선물 일봉인데 이게 왜? 뭐 음봉 하나 나왔지 뭐. 그래봐야 5일선이에요. 황당하게도 지금 그래봐야 5일선이라고요. 급등주가 5일선 타고 가지 않습니까? 급등주는 보통 11선을 타고 가요. 사실은 너무 이격이 말도 안 되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전자닉스로. 그럼 이걸 가지고 하락에 무슨 트리거가 발생됐다 얘기는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락의 트리거라기보다는 그냥 숨고르기입니다. 숨고르기인데 너무 지나치게 급등을 해서 이제 이 업다운이 심한 거고,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때 코스닥이 지금 문제인 건데, 얘는 오른 거 없이 갑자기 빼니까 얘는 뭐 5일선, 11선, 21선 다 깨졌거든요. 61선, 기준선 뭐 이렇게 있어요.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은 10주선. 월봉 볼게요. 월봉 5월봉. 그러니까 얘도 이제 코스닥도 지금 보면 간 것도 없지만 이게 무슨 하락의 트리거다?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물론 오늘 하루만 봐서는 정신 없는 게 맞지만, 글쎄요, 오늘 좀 정신은 없는데, 저는 어떤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대대적으로 야 이제 주식은 지금 쇼 때려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 한번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차트만 보면 이게 이거를 종목 차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빠질 수도 있지, 딱 그 정도예요, 사실은. 코스닥은 아직 못 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간 게 없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1월달에 올라간 거 말고 올라간 게 뭐가 있어요. 어, 거래소만 올려놨지. 그것도 전자닉스로만 올려놨지.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요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야 전자닉스 빠지네, 전자닉스 사야지 하고 개인들이 코스닥을 팔아서 전자닉스 사야지, 이런 수급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개인들의 코스닥 매도엔 저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봐요. 심지어
근데요, 전자닉스도 쉬어야 돼요. 아니, 무슨,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전자닉스도 되게 사기 좋은 타이밍이 올 거라고는 보지만, 지금은 좀 쉬기는 쉬어야 돼요. 너무 안 쉬었는데, 뭐 맨날 전자닉스야. 아휴, 그 외국인들이 계속 때리는 거 감당이 될까? 근데요, 결과론이고, 향후에 이제 또 결과론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개인들이 수급이 이제 코스닥을 지금 팔지 않습니까? 코스닥을 파는데, 저는 이게 전자닉스 살려고 가는 수급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단연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아는 단어 있잖아요. 포모. 지금 코스닥을 팔고 전자닉스 사는 사람의 심리는 뭐예요? 포모예요, 그냥. 지금 코스닥을 팔고 전자닉스를 간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포모라서. 포모 상태라서 그런 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지 말아야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심지어, 결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푸닥거리 하고, 또 전자닉스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았네?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전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액션을 하지 마시고, 지금 개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런 액션들도 저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액션이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쉽게 가자고요. 코스닥은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추세 안 깨졌어요. 안 깨졌고 오른 게 하나도 없고 정부의 부양 의지가 되게 강해요. 그건 다 아실 거고. 게다가 어떤 수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성장 펀드가 5월 말에 상장해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외국인도 코스닥은 거꾸로 사버리잖아요. 코스닥을 팔고 전자닉스 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와서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일시적으로 지수가 후루룩 빠지면서 막 변동이 생길 때, 야, 이게 문자를 보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순식간에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타이핑 치다 말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셔도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나눠서 사셔도 돼요. 뭐 종목이, 뭐 자리 이런 걸 떠나서 종목 자체가 최근에 들어간 것들 다 좋은 것들 들어간 거긴 하니까요. 대부분 다 로봇 위주기는 했는데, 팔고 나온 거는 뭐 다 결론적으로는 좀 잘 된 게 돼버렸네요. 뭐 장이 이렇게 쏟아졌으니까. 예를 들면 로보티즈도 제가 어제 이제 다 팔았는데, 사실 36만 원대 다 팔아가지고 이게 39만 원까지 가길래 너무 아쉬웠거든요, 속으로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32만 원 갔다 왔네요. 지금 34만 원이고. 이거 뭐 지수 때문에 이런 거니까요. 지금 지수가, 그리고 그냥 차라리 얌전히 2%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2%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얌전히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아까 10시부터 한 10시 30분까지 한번 폭격을 했잖아요. 수직으로 30분 동안. 그래서 뭐 종목 불문 다 빠졌기 때문에 여튼 아무튼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 어쨌든 지금은 좀 이제 소강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종목별로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걸 하기가 유튜브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 제가 아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려다가 일단 말았습니다. 조금 일단 반등 시도도 하고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스탑을 시켰고, 개인들이 동시에 이렇게 빼는 게 가능하다고요? 글쎄요, 뭐 개인들이 일괄적으로 행동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해요. 어떤 의심을 하냐면, 자, 개인들이 수급이요. 개인 수급이 한 방향을 보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개인이 같이 가기가 참 어려운 게, 개인은 되게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되게 수천 명의 분들이, 수천 명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뭐 1000분, 2000분 와 계시지 않나요? 지금 보면, 예, 오늘 역시 장 빠지니까 제일 많이 보시네. 지금 1700에서 1800분 정도가 보고 계시거든요.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하나의 의사결정을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기본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괄적으로 10시에 뭐 별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개인들이 한 방향으로 쏜다? 이게 가능하냐? 그럼 사실 저도 이거는 동의합니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럼 뭐가 이슈가 있었나요, 이때? 근데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아직 이슈는 없어요. 별 이슈가 없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마 시장 내부적으로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전자닉스로 과하게 거래소 지수 숫자만 올려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얘네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그쵸? 전자닉스 조금씩 그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오늘 지금 어제 오늘은 현대차도 쬐잖아요. 이런 쪽 수급 조금씩 빠지면서 좀 이상한데 그런 게 조금씩 하다가 쏟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말고는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제 여기에는 야, 징글징글 안 가는 코스닥 그냥 때려치고, 야, 얘네 빠질 때 사야 된다. 얘네 이제 조금 조정 나오려고 하네. 얘네 사야지. 근데 돈이 없네. 코스닥 팔아서 사야지.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는. 왜냐면 개인들은 한 방향으로 일거에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별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면 저도 아까 전쟁 막 이유 찾아보고 유가 찾아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유가 안 된다니까, 찾아보니까. 그럼 이거는 그런 것 때문에 내려간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내려갔으면 일본이 왜 이러고 있어요? 일본은 아주 그냥 조용한 시장이네요. 그렇잖아요.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조용한 보합권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난리를 친 거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이유를 찾아야겠죠. 자, 이제 한번 종목들 봅시다. 지수가 조금 이제 제자리 찾으면 이제 오후 되면 그래도 반등 종목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아직은 기대에 불과하긴 한데 지금과 같은 푸닥거리가 저는 수급이 소위 말하는 연착륙은 아쉽게 안 됐지만 경착륙이라도 어쨌든 경착륙을 시켜서라도 수급이 좀 이동하려는 그 움직임의 초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봅시다. 네. 법인세 인상 소문이요?
주식 선물 안 합니다. 예, 안 한 지 좀 됐고. 2차 전지. 근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쏟아지고 나서 뭐 사는 게 제일 나을까요? 뭐 사는 게 제일 나을까? 뭘 사는 게 제일 나을까요? 곽도원? 곽도원이 누구야? 그 뚱뚱한 아저씨야? 아이씨. 뚱뚱한 아저씨잖아요. 뚱뚱한 아저씨. 곽도원 아저씨는 그 뭐야? 제 친구 닮았는데 저 아저씨. 제 친구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곽도원이라니. 살 빼고 있어요. 지금 이틀 못 달렸는데 오늘은 꼭 달릴 거고. 어제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장 끝나고 바로 또 방송국 가야 되고 해서 달리질 못했는데 좀 달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오늘 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가 오늘 장이 중요하냐면 이 5장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향후 시장에 대한 힌트가 오늘 장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일단요, 제가 그냥 느끼는 바를 얘기 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푸닥거리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오히려 이제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이 쑥 뺐다가 그냥 쑥 올라오면 안 되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쑥 뺐어요. 누군가는 그거를 산다고요. 그쵸? 기회, 야, 별 이유도 없이 뺀 것 같은데? 누군가는 사요, 그거를. 그걸 사고 올라와요. 이 누군가 산 애들은 또 여기에는 단타 수요가 있어요. 그 조금 올라왔다고 뭐 어쨌든 하루에 막 5%씩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익 실현을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맞고 또 누군가는 아까 쏟아질 때 못 팔았어. 올라올 때 줄여야 되나? 이 생각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쑥 올라오기보다는 툭탁툭탁 거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거는 뭐 여러 이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별 이상이 없다면 뭘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한 힌트가 오늘 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거는 이제 시장을 오늘 계속 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요, 제가 최근에 이 얘기는 진짜 안 했는데 저는 바이오 사야 될 것 같아요. 1번이 지금 바이오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게, 전 1번이 지금 바이오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가 피지컬 AI인 것 같아요. 결국은 돌고 돌아 이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어떤 수급의 변화, 전환, 뭐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맞다면, 그 출발점이 맞다면 바이오죠. 무조건 그거는 바이오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현상 중에 그냥 하나라면, 최근의 흐름을 쥐고 있었던 건 피지컬 AI니까. 피지컬 AI는 담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그 피지컬 AI 관련 반도체도 있잖아요. 그냥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딱 이거 두 개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두 섹터가 저는 지금 제가 피지컬 AI 좋아 보인다는 얘기는 이미 해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저는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좋게,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이제 바이오와의 관계성을 자꾸 부정을 하니까, 나는 반도체가 대장주라고 했던 사람이다 자꾸 이러니까 어떤 분이 바이오가 부끄러우세요? 라고 채팅을 치셨어요. 그 말이 너무 웃기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끄럽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심정까지 갔을 정도로 바이오는 투심이 최악이에요. 근데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래서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끄러운 섹터가 돼버렸어요, 바이오는. 근데 하필 오늘 바이오가 그나마 세요. 응? 오늘 그나마 바이오가 버텨낸다고요. 물론 이제 아까보다는 좀 약하지만, 아까 말도 안 되게 밀 때 제일 그나마 버티는 힘이 뭐가 있었나? 바이오가 제일 버티는 힘이 있던데.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는 하나, 어쨌든 바이오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오늘부터 조금 든다. 나는 거고, 최근에 좋게 보던 피지컬 AI 쪽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아까 코스닥을 팔고 전자닉스를 사야 되냐 이런 심리도 있을 거라는 건데,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제일 강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도체가 대장주라는 거를 지금 모르는 사람은 일단 없지 않습니까? 그럼 쏟아질 때 반도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니즈 강하겠죠. 근데 저는 반도체는 확실히 소부장 쪽으로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자닉스를 지금 사기엔 좀 부담돼요. 전자닉스를 지금 사기엔 부담되고, 삼전환이 7월까지 얼마 보냐고요?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전자닉스가 사람들은 제일 궁금하거든요. 야, 심지어 하이닉스 플러스야. 야, 심지어 하이닉스 플러스야. 이래버리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런 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이 난리를 쳐놓고 하이닉스는 또 플러스입니다. 이거 뭐가 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 진짜 이 유동성의 힘은 그냥 대단하구나. 결국은 아까 코스닥 팔아서 전자닉스 산 사람들은 지금 수익 났겠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그런 액션을 하는 건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7월까지 근데 그냥 하이닉스의 예를 드릴게요. 하이닉스의 예를 들면, 하이닉스 한번 보자. 하이닉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354조 8465억입니다. 1354조. 그냥 실적으로만 보면요, 아직도 비싸다는 느낌은 없어요. 비싸다는 느낌까지 안 들거든요. 지금 올해 250조를 벌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올해 250조를 번다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멀티플 개수 10배라고 할 수 있는 2500조도 아니고, 심지어 1500조도 아직 안 됐어요. 1350조예요. 1350조. 올해 실적 가이던스 대비
그렇잖아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5-6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냉정하게 말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기에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인 거지, 비싸냐?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힘이 센가 이 생각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내년에 기대하는 게 340조를 기대를 하거든요. 내년을 고점으로 많이들 봐요. 실적을 340조. 내년 기준으로 저는 5배는 무조건 넘어야 될 것 같거든요. 5배는. 전 10배까지는 못 간다고 사실은 보는데, 왜냐면 사이클 산업이라 10배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5배에서 7배 정도에서 고점이 찍힐 것 같아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포워드 PR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배면 340조에 7배 2000조는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1350조밖에 안 돼요. 아, 근데 이거 돌고 돌아 똑같은 얘기예요. 밸류에이션 매력은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전자닉스는 그냥 단기에 너무 올라서 얘네가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오늘도 약간 그런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지, 저들이 많이 올랐다고 지금 비싸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싸요, 싸긴. 참, 그러니까 진짜 반도체 실적들이 어마어마한 거기는 합니다. 아니 뭐 싼 걸 싸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거라니까요. 싸기는 한데 너무 올랐다. 참 이상하긴 한데 좀 쉬어야 된다. 그런 게 없으면 오늘 같은 일들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자, 한번 봅시다. 사이클 산업으로, 사이클 산업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선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꽤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어느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래 버리면 진짜 전자닉스는 나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주가에 가 있을 텐데, 그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고, 어쨌든 너도 나도 그 B2B로 AI 쪽에 투자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진 거기 때문에, 요 B2B 캐파 증설 투자 사이클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B2C로 넘어갈 텐데, AI가 거기에서 얘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결국 그 B2C로 넘어갈 때 그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이클 산업을 넘어선, 그 한계를 넘어선 산업군으로 보려면 다음 사이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 말고요. 만약에 사이클 산업을 넘어서잖아요. 멀티플 10배는 기본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아무것도 안 해도 2배는 더 간다는 얘기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대에 올라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부장도 평가가 더 세지겠죠. 동혁아 나가라. 동혁아 나가라. 동혁아 나가라. 누가 물어봐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이 물어봐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 하이닉스 1000만원 간다. 됐냐? 동요가 나가라. 하이닉스 1000만원 가야, 1000만원. 아유. 자, 오늘 저는 이제 유튜브 조금 더 제 개인 유튜브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보트와 우주선. 이거 참, 혼돈의 증시다, 혼돈의 증시. 자, 지금 28분인데, 이제 30분까지만 한국경제는 켜놓고, 제 개인 유튜브로, 추가로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막 지수가 막 쏟아지고 이 과정은 좀 지난 것 같기는 하나, 뭐 그렇다고 장이 좋진 않죠, 당연히 아직도. 바이오가 조심스러운데 저는 지금 바이오가 제일 눈에 들어오기는 하고요. 뭐 제가 늘상 그 좋아했던 기업들이 있어요. 잠깐만, 한미약품 오늘 흐름 좋은데? 얘도 많이 빠졌구나. 다 내려왔어. 한미약품 제가 이때만 얘기 드렸던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바이오, 지금 대장은 얘예요. 티슈진 대장. 부대장 누구? 에이프릴 바이오. 티슈진과 에이프릴 바이오. 그 다음 누구나 아는 대형주에서 고르려면 리가켄 바이오. 저는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시총 상위 바이오주 중에서는 그 계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예, 오름테라 알지노믹스. 뭐 제가 좋게 보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만 봐도 여기 D&D 파마텍. 그러니까 이 정도만 봐도 뭐 이거 다 살 수도 없고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빠지도 않네 잘. 자, 저는 제 개인 유튜브로 조금 더 진행할게요. 예, 환경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